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서 그림 그리는 여자 김영지입니다. 9월 16일 밤이에요. 10시 20분. 오늘 저녁 수업을 하고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책을 읽으려고 책을 폈습니다. 제 손이 아주 트고 아프고 물감도 범벅이죠. 그림을 그리면서도 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거칠어서 주로 네일 아트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호서극장을 읽는데 중간중간 뭐 다른 책들도 읽고 녹음을 했지만 제가 이렇게 읽는 이유는 제 스스로 아침에 나름 시간을 이제 활용을 할 때 제가 들은 거를 다시 반복해서 듣기도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나눠서 읽고 있습니다. 보통 30분 정도씩 읽는데 그 정도가 읽기에도 적당하고 제가 무언가를 할 때 듣기에도 그 정도 시간이면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읽다 보니 며칠이 걸리기도 했고 아마 한 3, 4일 정도면 다 읽을 것 같습니다. 조금 나눠서 읽더라도 들어주시는 분께 감사하기도 감사하고요. 저는 저 스스로를 위해 하기 때문에 너무 개의치 하진 않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 읽겠습니다. 호서극장 김홍정 연작소설. 서둘러 간판실로 들어가서 극장 안으로 이어진 비상구를 열고 들어가 무대 위 출연자 대기실로 먼저 간다. 대기실은 그저 통방인 넓은 공간이다. 관공서나 반공협회 등 단체에서 시민들을 불러 모아 행사할 때 쓰는 탁자, 내빈용 의자와 접이식 의자, 여러 깃발들을 세울 때 쓰는 고정대, 마이크 받침 등 필요한 물품들을 한쪽으로 모아놓기도 하고 대학생들이 연극을 할 때 배경 그림들을 붙여놓을 때 쓸 대형 화판들과 무대 위에 간이 건물들을 세우기 위해 조립하는 목재, 크리스마스 트리용 나무와 전등, 배경으로 배치할 나무 등을 촘촘히 늘어놓는 곳이다. 하지만 하춘화쇼를 위해서 달리 배치해야 한다. 우선 공간을 합판으로 구분하여 하춘화가 혼자 쓸 작은 방을 만들고 소파와 탁자를 그 방에 들여놓고 무대용 거울도 준비해야 한다. 옷을 걸을 수 있는 원형 옷걸이, 스탠드 전등, 선풍기와 작은 난로도 준비해야 한다. 나머지 공간은 대충 셋으로 구분하여 하나는 보조 출연 가수들이 쓰고 하나는 무용수들 전용이고 다른 하나는 누구든 들락거릴 수 있도록 임시로 방을 만든다. 목수 공씨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만들지만 쇼가 끝나고 제자리로 옮겨놓은 것은 내 몫이다. 물론 대기실은 출연자들이 잠깐 쉬기도 하고 분장을 고치는 곳이다. 그곳에서 배달 음식을 먹기도 한다. 하춘하는 을의 이야기에서 국밥을 먹고 코미디언 이주일은 늘 극장 앞에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다. 이주일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손님들에게 웃음을 준다. 여지없이 식당 손님 중 누군가가 이주일의 식대를 낸다. 메인 출연자인 하춘화 공연이 시작되면 입장한 손님을 가늠해서 극장 사장 금비녀는 지배인인 이 부장에게 출연진들에게 넘길 특별 출연료를 준다. 하지만 이 부장은 출연진에게 개개인별로 출연료를 더하는 법이 없다. 오로지 매니저에게 일괄로 특별 출연료를 지급한다. 하춘화 매니저는 출연진들에게 정해진 출연료 외에 나름 정해진 규칙대로 보너스를 지급한다. 물론 극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1,000원, 지폐 10장 정도의 수고료를 대기실함에 넣고 가는 것을 잊지 않는다. 일하는 사람들이 청요리 안주에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돈이다. 그 돈은 하춘화쇼를 위해 대기실을 새로 준비하고 다음날 청소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매니저는 공연이 끝나자마자 다음 장소로 빨리 이동해야 한다. 사람들을 가려서 수고료를 챙겨줄 틈이 없다. 물론 안 줘도 할 말은 없지만 관행이다. 보조 가수들도 돈을 걷는다. 몇 푼씩 별도로 봉투에 이름을 쓰고 돈을 놓고 가기도 하지만 대개 하춘화 매니저가 일괄 걷는다. 무용수들은 돈을 걷지 않는다. 무용수들은 하루 일당으로 돈을 받지 않고 매니저들이 알아서 용돈을 준다. 무용수들은 늘 돈이 없고 춤출 때 입는 옷들도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 불평한다. 실제 무용수들의 옷은 허술하다. 화려한 금박 옷들은 거의 조명덕으로 보면 된다. 수고료 담은 통의 열쇠는 나만이 지낸다. 수고료는 공연이 끝난 다음날 나 한 몫, 목수공씨 한 몫, 간판주임과 영사주임 한 몫으로 나눠 가진다. 이런 관행이 늘 부드럽게 진행되는 것은 모두 극장 지배인의 역할이다. 공연자, 극장 식구들 누구도 지배인의 손에서 자유롭게 어렵다. 지배인 눈치를 살피지 않는 직원은 한 사람이다.
영사실 보조 봉배다. 봉배는 장옥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극장 사람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나 어느 날 영화 배급소 직원들과 함께 나타나 영사실에 눌러앉았다. 봉배는 신형 영사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안다고 떠들지만 영사기에 건 필름이 불꽃에 녹아 들어가는 것도 막지 못하는 인간이다. 호서극장 영사기는 구형 영사기로 확대 렌즈 앞에서 탄소 막대기를 연소시킨다. 쇠를 붙이는 영족봉만큼의 밝은 불꽃이 튀면서 빛이 나온다. 그 빛이 필름을 통과하고 렌즈를 통해 화면에 확대되어 무대로 투사되어 영상으로 보인다. 영사실 보조는 탄소 막대기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타는 것을 지켜야 한다. 간격이 멀면 불빛이 희미해져서 화면이 어두워지다가 사라지고 너무 가까우면 강한 불빛이 필름을 태운다. 영사기가 도는 동안에도 봉배는 집중하지 않고 산만하다. 가끔 필름을 태워 영사 주임에게 수시로 욕을 먹는다. 영화사 직원들이 필름을 손상했으니 배상하라고 아우성을 친다. 필름 한 조각 잘라내고 이어붙이면 화면에 전혀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는 지배인이 나서서 적당히 해결한다. 봉배는 늘 지배인에게 천덕꾸러기다. 먼저 대기실로 들어가 출연진이 두고 간 수고료를 챙기고 칸막이 화판을 구석으로 밀어붙인다. 출연진들이 앉았던 의자와 소파, 탁자들은 원래 있던 장소로 옮긴다. 공간이 확보되면 식사나 간식을 주문해 먹은 그릇들을 식당 이름을 적은 바구니에 담는다. 그릇들은 확연히 구분된다. 백반과 찌개는 호서식당 것이고 중국 음식은 만다루, 칼국수나 떡국, 어묵은 중동분식의 바구니에 넣어야 한다. 다만 남긴 음식을 별도로 치우지 않는다. 식당 주인의 몫이다. 식당 주인들은 10시 극장 출입문을 열면 하나같이 한꺼번에 들이닥쳐 그릇을 챙긴다. 대기실에 담배꽁초가 널려있다. 담배꽁초는 양반이다. 어디에서 찾았는지 페인트통 안에는 소변이 그득하고 이미 바닥에 흘러 지린내가 진동한다. 아무렇게나 버린 술냄새와 섞여 물로 닦아내지 않으면 관객들은 원인도 모르는 냄새에 내내 시달려야 한다. 목수공씨가 대기실을 만들면 나는 간판실에 들어오는 5갤런 수성 페인트통을 방마다 둔다. 임시 소변 변기다. 겨우 아랫도리만 가린 여자 무용수들이 관객들이 줄을 서는 여자 화장실 앞에서 차례를 기다릴 순 없다. 그건 악사들도 마찬가지다. 어쩔 수 없이 임시로 들여오는 스피커 뒤에 페인트통을 놓는다. 악사들은 페인트통을 놔줘도 무대 밖 아무 곳에서나 이를 본다. 연주하는 때를 놓치면 그 순간 그들은 다시 무대에 설 수 없다. 하춘아는 공연 차례 직전까지 물을 먹지 않는다. 하춘아가 무대에 올라갈 때 이주일은 물 한 잔을 건넨다. 딱 한 모금이다. 대기실에선 어떤 음식도 먹지 않는다. 공연이 우선이어서 그저 기다리다가 무대 위에 올라가 관객 앞에서 온몸으로 노래하고 사라진다. 무용수들도 진득하게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공연 시작부터 끝까지 수도 없이 무대 위로 뛰어나온다. 나올 때마다 음식을 먹는데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리고 입안 깊숙이 음식을 넣는다. 음식을 삼키기 쉽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루즈가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김치와 깍두기를 집어먹는 모습을 보면 참 과간이다. 하지만 웃을 일이 아니다. 아무리 식전이라 배가 고파도 나는 그들이 남긴 음식에 손을 대지 않는다. 이미 극장 안의 쥐들이 제법 시식한 후다. 쥐들은 음식을 흩어놓지 않는다. 놈들에겐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다. 비상구 불빛 아래 놓아둔 남은 음식부터 먹기 시작한 모양이다. 탁자 위 남은 음식은 그대로다. 녀석들이 올라가지 못한 모양이다. 놈들은 대기실 불을 켜는 순간 재빠르게 사방으로 달아난다. 달아나지 않고 버티는 놈도 있다. 못 본 척한다. 그놈은 나 정도는 무시해도 된다는 만용을 지녔겠지만 대개 그런 놈들이 내가 설치해둔 덫에 걸린다. 극장 안과 무대 뒤, 대기실, 화장실, 영사실, 간판실, 공연에 필요한 소독을 쌓는 곳, 가림막 등 곳곳에 온통 쥐덫이다. 매일 숨겨둔 35개의 쥐덫을 걷는 일도 청소의 하나다. 남겨진 음식을 먹는 것에 익숙한 놈들은 쥐덫 안에 둔 음식도 탐하게 된다. 놈들 가운데 몇은 오늘 마음껏 뛰어놀던 극장을 떠나게 될 것이다. 오늘 수입은 기대해도 된다. 어제 하춘아 쇼에 들어온 사람들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고 몸을 흔들어댔다. 여자들이 괴성을 지르고 하춘아의 손끝을 따라 가슴을 흔들자 남자들은 미쳐서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었다. 광증도 그런 광증이 없다. 그들의 몸 안에 있던 귀중품들이 어디로 사라져도 우선 관심이 없다. 평소 눈에 익숙한 소매치기들도 제법 벌었는지 극장 문을 잠글 때 슬그머니 다가와 1,000원짜리 지폐 2장을 호주머니에 넣어주고 갔다.
나는 그들이 2인조라는 것을 알았지만 신고한 적이 없다. 그들도 그걸 안다. 거리를 지나다 만나도 버스터미널이나 시장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한다.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한다. 그들은 일을 시작하면 아주 날카로운 면도날을 늘 손가락 사이에 끼고 있다. 손이 스쳐 지나가며 지퍼를 열지 않아도 호주머니가 열리게 되고 그들은 여유를 부리며 사라진다. 사람들이 자신의 호주머니가 찍힌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은 그 자리에 없다. 그 패거리들이 한동안 보이지 않는다면 무슨 큰 사건에 휘말렸거나 아니면 유치장에 있을 것인데 어제는 그 패거리들이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렸다. 어쩌면 극장 바닥에 그들이 남긴 흔적들이 있을 터이다. 극장 청소는 청결에만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관객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잘 챙겼다가 돌려주는 일이다. 하지만 흘린 돈이나 물건을 주우면 내 몫으로 챙긴다. 가끔 지갑이 통째로 나오는 때도 있고 귀걸이나 팔찌가 나올 때도 있다. 한 번은 지갑에 든 거금 때문에 오금이 저렸던 적이 있다. 반으로 접힌 지갑 속에는 100원짜리 지폐가 수십 장이 들어있었다. 당장 경찰서로 달려가야 했다. 하지만 잠시 머뭇거렸다. 지갑 속에 신분증에 공주경찰서장이 발행한 증명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 신분증을 본 적이 없지만 분명 관인이 찍혀있는 경찰 신분증이었다. 사실 그렇다. 경찰도 공무원인데 그 많은 현찰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였다. 누군가 그 경찰에게는 말로는 용돈이나 하라고 큰 돈을 주었을 것이나 실상은 불법을 봐주는 거래 대가였을 것이다. 순간 그냥 갖기로 했다. 혹시 경찰관이 조사 나올지도 몰라 돈은 챙기고 지갑은 젖은 수건과 마른 수건으로 번갈아 닦은 후 재민천 물에 던졌다. 물론 신분증도 함께 버렸다. 나는 그 경찰이 누군지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줄이 끊어진 손목시계는 극장 식구들에게 나눠주기도 하지만 귀걸이나 팔찌는 따로 모아두었다. 언제든지 목돈이 필요할 때 대전으로 나가 팔 생각이다. 대기실을 나와 무대 위로 올라간다. 무대 청소를 시작하기 전 을의 큰 소리로 노래를 시작한다. 처음에는 읊조렸으나 지금은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키운다. 노랫소리가 텅 빈 극장 구석구석을 달리다가 내 뒤에 돌아온 울림을 들을 때마다 신이 난다. 제법 노래가 훌륭하다는 생각도 한다. 혹시 누구라도 그 노래를 듣는다면 크게 웃을 수도 있겠다. 딱 한 번 이상한 일이 있었다. 객석의 전등을 켜지 않고 무대 불만 켜고 노래를 부르자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들렸다. 무대만 전등을 켜고 극장 안에 전등을 켜지 않으면 무대 위에서 극장 안을 볼 수가 없다. 그 시간 도대체 누가 손뼉을 치고 앙코르를 외치다니 순간 이상한 공포에 시달렸다. 누구예요? 큰 소리로 물었지만 아무 대꾸가 없었다. 누구냐니까요. 역시 대꾸가 없다. 덜덜 떨리는 몸을 겨우 억제하고 얼른 무대 아래로 내려가 비상구 옆에 전등 스위치를 올렸다. 극장 안은 비어 있었다. 누구였을까? 분명 박수 소리는 들었는데 나는 환청이라고 단정했다. 하지만 분명히 들었다. 손뼉 치는 소리를 구별 못하는 위인이 있을 리 없다. 더구나 난 귀가 어두운 사람이 아니다. 숨어있다가 달아나는 쥐가 움직이려 할 때 난 그놈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는다. 설마 쥐들이 노래를 듣고 박수를? 어디 가서 그런 말을 하면 딱 미친놈이라고 욕먹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날 난 분명히 미쳤다. 2해 전에 죽은 연기 할배가 극장 안에 산다는 말이 돌았다. 연기 할배는 극장이 생길 때부터 허드렛 일을 하던 노인이다. 목수 공씨가 극장에서 일하기 전이다. 연기 할배는 목수고 미장이다. 극장 의자가 부서지거나 문짝이 부서져도 눈 하나 꿈쩍 않고 영화 상영 전에 고쳐낸다. 2층 난간을 따라 영화 간판을 고정하는 틀도 모두 연기 할배가 만든 것이다. 특히 무대 뒤의 장치들은 필요한 대로 그때그때 만들어준다. 대학 연극부 학생들은 공연을 준비할 때 항상 연기 할배를 먼저 찾는다. 모든 배경 그림에 도르래를 달아 밀고 당길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고 무대 위 매달린 그림판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머리가 커서 학생들이 장군 할배라 불러도 화내지 않고 학생들과 잘 어울렸다. 학생들과 어울려 막걸리도 마시고 무대 장치를 조언하기도 한다. 연극 스태프와 다를 게 없다. 극장 직원들과도 마찬가지다. 매점 진열대를 수시로 바꿔도 군소리 없이 만들어주고 물건들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늘어놓는다.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극장 출입문을 닫는 법이 없다. 겨울이면 지독한 추위를 견디며 표를 받는 기도주임은 발을 동동 굴렀다. 지저분하다는 금비녀 사장의 지적도 무시하고 겨울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출입문 옆에 작은 난로를 넣어 2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작은 방을 만들고 그 안에서 추위를 견디도록 한 것이 연기 할배다.
재주가 많으면 복이 적다는 말을 믿을 수도 없지만 우연이라고 하긴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연기할배에게는 자주 일어났다. 아들 내외가 이혼하고 어디론가 사라지며 손주를 두고 가서 할배가 맡아 키워야 했고 품앗이 일하러 갔다가 할매가 넘어져 겨우 밥이나 끓일 지경이 되었다. 그날도 불운했다. 극장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술 취한 트럭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연기할배의 허리가 부서졌다. 그날 비가 많이 와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운전수가 둘러댔지만 술 냄새가 지독했다는 응급실 간호사 말로 미루어 운전수가 술에 취해 미쳐 노인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운전수가 보험에 들어있어 연기할배는 숨을 거둘 때까지 치료는 받았고 보상도 받았다. 사람들은 연기할배가 조금이라도 정신이 들면 늘 극장 얘기를 했고 극장에 나오고 싶어 했다고 기억한다. 정작 상여가 극장 앞을 지날 때 껌딱지처럼 붙어 움직이지 않아 혼이 났다는 말도 한다. 연기할배의 첫 제사가 지나고 얼마 안 되어 극장에서 연기할배를 보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었다. 어제도 나타났어야 할배가 틀림없다니께.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저기 무대 우측 있잖여. 쇼 때 쓰는 보조계단 쌓아둔 뒤 거기서 우두커니 앉아있더라니께. 그런 소리 말어. 남들이 들으면 헛것봤다고 지청구나 듣지. 안 믿지? 영사주임도 아마 봤을겨. 나랑 같이 있었다니께. 봉배는 여름 이후 연기할배 얘기를 입에 달고 산다. 영사기를 돌리다가 무대를 볼 수 있는 작은 창으로 보면 가끔 연기할배가 슬그머니 나타나 영사실을 들여다본다고 했다.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봉배는 그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한 모양이다. 결국 지배인의 귀에 그 말이 들어갔다. 극장에 귀신이 돌아다닌다. 어지간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 지배인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소문을 퍼뜨린 놈을 찾겠다고 난리다. 직원들이 하나씩 지배인에게 불려갔다. 내 차례다. 지배인은 연기할배 귀신을 본 적 있냐고 물었다.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 느닷없이 그런 봉배에게서 그 말을 들은 적 있냐고 물었다. 실제 그랬으므로 들었다고 했다. 봉배는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못했다. 봉배를 길에서 만난 적이 있다. 봉배는 버스터미널 영춘 패거리들과 함께 담배를 피다가 달려왔다. 너 이 새끼 내가 너 죽일 거야. 네가 지배인 그 새끼한테 일렀지. 난 다 들었어. 나쁜 놈. 재미로 한 말을 진짜로 듣고 일러 바치는 놈이 어딨어. 아예 더러운 놈. 난 졸지에 봉배에게 더러운 놈이 되었다. 사실 내가 누구에게도 일러 바친 것도 아니고 지배인이 묻는 말에 답한 것밖에 없다. 야 짜샤 너 진짜 연기할배 본 적이 없냐? 난 봤거든. 분명 봤어. 임마 거짓 아니라니까. 아마 너도 조만간 만날 것이다. 내가 그때 내가 헛얘기를 허투루 들은 걸 후회할 것이여. 짜샤. 응 그래 나중에 보자. 연기할배 뵀거든. 깍딱이 인사해라잉 나쁜 새끼. 어쨌든 연기할배 얘기는 극장에서는 해서 안 될 말이다. 하지만 그날 하필 박수 소리를 들었다. 그게 문제다. 그것도 한참 동안 앙코르를 동반한 박수였다. 누가 박수를? 쥐들이다. 극장에는 쥐들이 살고 있고 그 시간에 나를 제외하고는 그놈들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 사실을 누구에게 말할 수 없다. 쥐들이 박수를? 혹시 찍찍거리는 소리를 박수로 들었을까? 그럼 앙코르는 누가 말했지? 잠시 생각했지만 앙코르를 외친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 후 한참 동안 노래를 부르지 않았고 무대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극장 안을 밝히는 전등을 켠다. 대기실에서 무대로 나오다가 문득 한춘하가 부른 앙코르곡 아리랑이 떠오르자 그냥 영아마리랑을 부르고 싶었다. 달이 뜬다. 둥근 달이 뜬다. 월출산 천왕봉에 둥근 달이 뜬다. 순간 박수 소리가 떠올랐다. 얼른 노래를 멈추고 극장 안을 둘러봤다. 조용하다. 아무런 기척이 없다. 그럼 그렇지. 나는 밴드들이 남긴 흔적들을 살피며 영암 월출산이 도대체 어딘지 생각했다. 월출산을 가본 적이 없다. 언젠가 가볼 참이다. 연주자들은 자기들 물건만 챙기고 서둘러 돌아갔다. 구석구석 깔았다가 거둔 배선줄들이 엉킨 채 남아있다. 그중 굵은 케이블선은 극장쇼나 연극 공연에 사용된다. 둘들 말아서 소도구실에 두면 알아서 찾아갈 것이다. 영사주임은 출근하자마자 혹시 케이블선을 두고 간 것이 없냐고 묻는다. 그거 비싸고 구하기도 어렵다. 그 사람들 꼭 찾으러 온다. 잘 돌아. 영사주임의 속은 뻔하다. 그 케이블선을 그냥 내주는 법이 없다. 을의 대가를 받는다. 어쩔 수 없다.
없었다고 하면 그만이다. 물론 영사주임도 그 줄을 쓸 곳은 없다. 무대 위는 긴 대걸레로 닦아야 한다. 기름칠한 대걸레는 바닥 곳곳에 청테이프로 붙여 놓는 곳에서 걸린다. 검을 때는 주걱칼로 청테이프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 화장실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는 금비녀는 무대만큼은 늘 반짝거리게 유지하라고 한다. 극장 화장실은 참 볼만하다. 냄새도 냄새거니와 찌든 담배꽁초와 수북한 오물이 배설물과 뒤섞여 볼 수 없는 지경이다. 걱정할 일은 없다. 화장실 청소는 내 몫이 아니라 극장 앞을 차지한 구두 패거리의 몫이다. 구두 패거리들은 극장 앞을 차지하는 대신 화장실과 극장 앞 청소를 맡는다. 구두 패거리들도 극장쇼 다음 날은 다른 때보다 일찍 나온다. 여자 화장실에서 간간히 여러 물건을 챙겨 수지 맞는 일도 있다. 구두 패거리들은 화장실에서 나온 휴지나 잡쓰레기들을 극장 뒷마당 드럼통에 넣고 불로 태운다. 객석 바닥을 쓸기 시작한다. 첫 줄부터 얻는 것이 크다. 작은 가방 하나와 100원, 50원짜리 지폐, 동전들이 나왔다. 이 정도면 출발부터 금맥이다. 작은 가방 안에는 지갑도 있고 화장품, 접은 생리대들이 있는데 가방의 주인은 첫 상영이 시작되는 오후 1시 전에 놀란 눈으로 가방을 찾으러 헐레벌떡 달려올 것이다. 이 가방은 돌려주어야 한다. 지갑은 열어볼 것이 없다. 열어볼 것도 없다. 가끔 가방을 돌려주면 지갑 안에 있던 돈이 없어졌다고 우기는 여자들이 있다. 뻔뻔하게 이를 데 없다. 그럴 땐 참 난감하다. 아예 가방 안에 지갑이 있으며 열어보지 않는 것이 상수다. 몇 푼의 돈이라도 들어있으면 을에 지폐 한두 장은 챙기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가방이 발견된 의자의 배열 번호를 쪽지에 써서 가방 손잡이에 붙인다. 엉뚱한 주장을 하는 여자들에게 무조건 어디 앉았죠? 라고 물어야 한다. 저쪽요. 여자들의 답이다. 좌석제가 아닌 극장에서 대충 골라 앉은 의자를 정확히 기억한 여자들은 없다. 의자 열이 맞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 여자들은 그저 가방을 찾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한다. 좌석 중간열에 이르자 수입이 예상보다 너무 많다. 쌩 난리를 치게 만든 하춘아와 이줄에게 고맙다는 전화라도 하고 싶다. 수입을 혼자 챙기기보다 매점 은옥에게 짜장면이라도 사줄까 고민하다가 그건 아니란 생각이다. 애당초 나는 은옥에게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은옥은 알 수 없는 아이다. 잘 다니던 중학교를 그만두고 극장으로 와서 일한다. 은옥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다. 은옥이 극장에서 일하게 된 이유, 구두 패거리 애들에게 너무 잘한다. 눈에 보일 정도다. 팔고 남은 아이스 깨끼나 봉투에 담아 파는 과자도 한 주먹씩 챙겨든다. 은옥이 구두 패거리들에게 늘 묻고 확인하는 것이 있다. 그건 구두 패거리 두목 은재와 관련된 얘기다. 패거리들은 은재와 관련된 말을 듣게 되면 은옥에게 소상히 알려준다. 물론 들은 이야기거나 상상을 덧붙인 얘기지만 은옥은 그에 맞는 대가를 준다. 은재는 어느 날 앵산공원에서 칼의 옆구리를 찔린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누군가의 소행으로 강력계 형사들이 수사했지만 드러난 것이 없어 덮어버린 사건이다. 은재가 극장과 은행 주변의 구두닦이들과 심부름꾼, 포장마차 관리 패거리들의 우두머리인 것을 모르는 이가 없다. 곱상하고 말도 상냥하고 인사도 잘해 동네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제1은행에 늘 저금을 하러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는 사소한 일로 싸움에 휘말리는 일이 없었다. 더구나 은재가 종합체육관 소속 권투 선수여서 체육회 사람들은 늘 은재를 다독이고 뭐라도 챙겨주려 했다. 은재가 죽고 나서 은재가 맡았던 일을 장옥 동네 패거리들 몇이 나눠 맡았지만 늘 시끄럽고 자기들끼리 싸움질이 그치질 않아 죽은 은재라도 다시 데려와야 한다는 말도 있다. 은옥이 왜 은재에 대해 묻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들은 장옥 동네 사람들 뿐이지 어떤 관계도 아니다. 물론 내가 관여할 일도 아니다. 어쨌든 수입이 좋아 기분이 좋아진 나는 서둘러 청소를 끝내기로 한다. 출입문 쪽 5줄과 2층 객석은 청소를 않고 구두 패거리 몫으로 줄참이다. 구두 패거리들이 평소보다 1시간 반이나 먼저 나와 극장 출입문에서 서성일 것이다. 패거리들도 오늘 특별히 뭔가 얻으리라 기대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간판실 비상구를 통해 극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남겨진 청소구역을 설명한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패거리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구역을 나누고 신속하게 흩어진다. 패거리들이
패거리들이 남은 좌석 열을 청소한 동안 나는 간판실에 준비해둔 오늘부터 상영할 간판을 출입구로 옮길 참이다. 간판 주임이 출근하려면 1시간 정도 여유가 있다. 간판실로 가서 조각낸 간판들을 챙긴다. 혼자 들고 옮길 수 있는 것과 간판 주임이 오길 기다려 같이 들고 갈 것을 구분한다. 2층으로 올라가 영사실 옆 비상구를 열면 간판을 걸 수 있는 난간에 이른다. 난간 곳곳에 간판을 고정할 장치들이 줄지어 있다. 큰 간판은 통상 4조각으로 나눠 그린다. 조각을 붙이면 하나의 간판이 되는데 절대 배우의 얼굴을 조각내선 안 된다. 특히 여배우의 얼굴을 조각낼 수는 없어 부득이한 경우 통간판으로 처리한다. 그런 경우 간판은 출입문 밖에서 사다리를 타고 2층 난간으로 올라가 줄을 걸어 끌어올려야 한다. 영사주임이나 보조, 기도주임도 동원된다. 옷이 온통 땀 범벅이다. 조각 간판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가 순서대로 들어놓고 간판 주임이 오길 기다린다. 간판 주임은 평소보다 빨리 나올 것이다. 어젯밤 늦게까지 걸어놓은 하추나쇼의 간판이 손상되지 않도록 떼어야 한다. 간판 주임은 대부분 간판을 재사용하진 않는다. 늘 새로 그리지만 재활용하지 않으면서도 간판을 떼는 일도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한다. 난 그 이유를 잘 모른다. 언젠가 간판 주임에게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간판을 떼어내는지 물었다. 그는 나중에 자연 알게 될 걸 왜 물어? 하고 대꾸하며 피식 웃고 지나간다. 청소를 마친 패거리들이 이미 화장실로 몰려갔다. 패거리들은 화장실 한 칸씩 차지하고 앉아 용변을 보고 나와 청소를 한다. 화장실 안에 그려진 적나라하게 성기를 묘사한 낙서들을 꼼꼼히 읽고 낄낄거린다. 새로 그려진 낙서의 개수를 세기도 한다. 놀라운 것은 남자 화장실이나 여자 화장실 그림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다. 난 가끔 그 패거리들이 청소하면서 낙서를 늘리는 것이 아닐까 의심한다. 언제부터인가 난 네가 어젯밤 한 일을 알고 있다란 문장이 확실히 늘어난 것을 알았다. 위장간첩 이수근, 때려잡자도 단골 낙서다. 어린 시절의 이수근인가 두서너 해마다 페인트 칠을 다시 칠한다고 하지만 항상 같은 낙서다. 깨끗하게 페인트 칠을 하면 낙서가 더 극성스러워지니 그냥 둔다는 것이 지배인의 말이다. 패거리들이 우르르 몰려 나온다. 다 했니? 예, 수고했다. 어서 가라. 패거리들이 몰려나가자 다시 극장 안이 조용하다. 오전 9시 간판 주임이 들어오자 사다리를 옮겨 쇼 간판을 떼어낸다. 하춘화는 역시 통간판이다. 합판에 회칠한 바탕에서 하춘화는 여전히 웃는 얼굴이다. 조심조심 간판실로 옮겨와 본래 있던 자리에 세우고 나자 만족한 듯 간판 주임은 담배를 피워 문다. 야, 보조, 하춘화 얼마나 놓고 갔냐? 15,400원유. 야, 짠돌이, 매니저 그 자식이 지독해. 15,000원이 뭐냐? 15,400원이라니까요. 그게 다 지가 낸 거냐? 다른 놈들에게도 삥친 거지? 하춘화를 따라다니는 딴따라들은 하춘화 매니저에게 출연료 중 몇 푼씩을 내놓는다. 치사하게 하춘화 매니저가 그 돈을 다 챙기지는 않는다. 그저 조금씩 걷어서 매니저에게 살해하면 그중 일부를 대기실 일하는 사람들 커피값으로 남길 뿐이다. 밥값이나 되겠냐? 여름보다 많잖유. 아직 어제 일 아퀴 안 지었잖유. 아퀴? 어제 손님 많이 들어왔냐? 꽉 찼던디요. 대만원 살에 붙여야 할 거유. 뒤까지 다들 서서 봤다니께. 그려? 우리 금빈여 사장님 좋아하시겠네. 야, 그림 달자. 일어서. 담배를 꽁초까지 피운 뒤 간판 주임은 일어서서 2층 위로 올라간다. 비상구 앞으로 조각들을 순서대로 늘어놓는다. 조각 간판 뒤에 써놓은 숫자대로 늘어놓고 묶으면 그만이다. 조각들을 이어 붙인 후 주임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극장 마당에 선다. 나는 난간에서 주임의 말을 기다린다. 별 말이 없다. 합격이다. 야, 내려와. 아침 먹었냐? 식전인 것을 뻔히 알면서 늘 묻는다. 처음에는 아침을 사주려나 했다. 주임의 말은 아침 먹으러 갔다 온다는 말이다. 주임은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사라진다. 나는 다시 극장 안에 혼자 남았다. 쥐덫을 보러 다닐 차례다. 덫에 갇힌 놈들은 이미 사력을 다해 발버둥을 친 뒤라 죽은 듯이 늘어져 있다. 이미 죽은 놈들도 있다. 덫이 몸통을 내리눌러 숨을 쉬지 못하고 입을 벌린 채 죽은 놈도 있다. 덫에 넣은 미끼로 양조장에서 얻어온 술지개미와 버무린 고구마 조각을 쓴 것이 역시 효과가 있다. 놈들을 쓰레기 담는 마대 속에 넣는다. 극장 뒷골목에 내놓으면
거리 청소부들이 모두 수고한다. 청소부 아저씨들이 쥐를 마대 속에 넣지 말고 마당 한 구석에 파묻으라고 성화지만 그렇게 하면 쥐 무덤을 빼고 남반할 곳이 없다. 놈들 사체 처리를 구두 패거리들에게 맡긴 적이 있다. 패거리들은 덫에 꺼낸 기진맥진한 쥐들을 발로 차며 낄낄대며 놀았다. 그렇게 죽여야 직성이 풀린다는 말을 더한다. 죽인 놈들을 쓰레기가 타고 있는 드럼통에 버린다. 극장 뒷마당에 고약한 냄새가 퍼져 견디기 힘들었다. 패거리 중 한 녀석은 꼬리를 모조리 잘라 작은 깡통에 담았다. 학교 가는 아이들 가방에 하나씩 넣어준다고 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패거리들에게 쥐덫을 맡기지 않는 이유다. 쥐는 눈을 감지 않는다. 나는 쥐의 눈이 검붉은색이고 시퍼런 불꽃 눈을 지닌 쥐는 없다고 확신한다. 11시 지배인이 출근하고 극장을 돌아본다. 30분 후에는 금비녀 사장이 나올 것이다. 그 시간에는 극장 직원들이 모두 매점 앞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한다. 늘 늑장을 부리던 영사실 주임이 제일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매점에 물건을 채운 은옥이 겨우 자리에 앉았을 때 금비녀 사장이 매표실에서 나온다. 금비녀 사장은 옥색 작은 가방을 들었다. 모두 일어나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는다. 어제 손님이 많이 들었다고 보고 다들 수고했고 악휘를 짓고 나니 생각만큼 남은 게 크질 않아. 하춘화 쇼가 인기는 좋은데 너무 경비가 많이 들어. 추자 쇼가 더 실속 있는 것 같아. 영업부장님, 희자매 걔 있죠? 인순이, 걔를 데려오면 어떨까요? 요즘 인순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눈만 꿈뻑거리던 영업부장에게 금비녀는 누런 봉투를 내주고 극장을 나간다. 영업부장은 봉투 하나씩을 나눠준다. 앉은 자리에서 봉투 안을 확인하는 것은 극장에는 없는 일이다. 그저 주는 대로 받으면 받고 쓰면 그만이다. 금비녀가 자리를 뜨자 표정이 좋지 않은 지배인이 말을 잇는다. 저기 어제 영사실 뭔 일 있었어? 무슨 신고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쇼 구경 온 직조공장 아가씨들이 무슨 일을 당했다고 신고했는데 아마 조사가 나올 거라고 하대. 영사주임 뭔 일 있었어? 영사실이라던데? 무슨 일이래요? 난 어제 매점 일 돕다가 먼저 들어갔는데요. 먼저 들어갔다고? 들어간 건 아니죠. 요 앞 호서극장에서 쇼 끝나길 기다렸죠. 매일 보는 쇼가 뭐 다를 게 있까니요. 뭔 일이래요? 나도 몰라. 그렇게 알고 다들 점심 먹으러 가야지. 서둘러 집에서 점심 먹고 극장으로 오자 여자애들 둘과 경찰관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들어오자 극장 식구들은 모두 고개짓으로 나를 가리킨다. 턱이 긴 경찰관이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묻는다. 야, 간판 보죠. 네가 오늘 극장 청소했냐? 근디유. 너 뭐 주운 거 없냐? 이슈. 가방 주워서 매표실에 넣어뒀는 이유. 꼬리뽀 달았슈. 얌마 너 몇 살이냐? 왜 뜬금없이 넘 나이는 물어요? 이 새끼 봐라. 너 시방 조사받는 게요 임마. 조사요? 왜요? 너 이 아가씨들 아냐? 모른디유? 모른다고 허겄지. 아유 춤바슈. 이 아가씨들은 너 봤다느니 뭘 춤봐 임마. 바른대로 말해라. 의도 터지기 전에. 진짜 유 춤봐유. 경찰관이 주먹을 들어 머리라도 쥐어박을 기세다. 뒤로 한 걸음 물러나려고 하자 한 아가씨가 경찰관을 막는다. 우덜이 원제 저 사람 안다고 했디유. 모르는 사람이 정말인디. 넌 아니? 어허 이 아가씨들 가만히 있어. 그래야 지대로 수사러지. 범인 잡아달라며. 놀랍고 황당했다. 수사? 은근히 겁이 났다. 청소하고 몇 푼 주운 걸 주어 문제 삼을 리는 없고 알 수 없는 일이다. 야, 너 오늘 영사실도 청소 네가 했냐? 영사실요? 몹시 당황했다. 오늘 기분이 좋아서 2층 청소를 구두패거리들에게 맡긴 것이 실수다. 하필 오늘 재수 없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구두패거리들에게 맡겼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순간 지들의 눈이 떠올랐다. 상대방의 시선을 피하지 말고 푸른 빛이 튀도록 눈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이길 수 있다. 내가 경찰관들에게 눈을 집중하고 힘을 주자 문득 경찰관의 눈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이미 끝난 싸움이다. 영사실은요 어제 사용 안 했거든요. 쉬하는 날은 문 닫아 놓거든요. 그래서 대충 건성건성 죽기만 하려고 했는데 어지럽혀진 것도 없던디요. 그래서 그냥 나왔슈. 왜 그러슈? 야 새끼야 그건 네가 알 거 없고 거기서 본 거 없어? 뭘 봐요. 맨날 똑같쥬. 갑자기 한 아가씨가 눈살을 찌푸리며 나선다. 아 맞아. 어제 그 을은 이름이 연기알배라고 한 거 같은데요? 젊은 사람이 하춘화 사인 얻으러
했다면서 그 어른을 그렇게 불렀슈. 그리고 영사실 분도 그 사람 있다슈. 우들은 연기할배가 거기 주인인 줄 알고 따라 들어간규. 공장일 늦게 끝나서 달려왔는데 그 어른이 고생한다고 공짜로다가 보여준다고 해서 좋아했거든요. 연기할배라고요? 문두 연기할배가 왔다슈? 깜짝 놀랐다. 순간 소름이 온몸에 돋는다. 연기할배.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옆에 우두커니 서있던 영사 주임이 눈을 빠르게 깜빡인다. 아가씨 지금 뭐라고 했슈? 연기할배라고? 예, 나도 분명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잠깐 기다리면 하춘화 사인을 받아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덤벼든 거라니까요. 누가 달려들었다고? 연기할배가? 그렇다니까요. 그 젊은이는 사인 받으러 갔고요. 그래서 어쨌는데. 그런디요. 지가 다 말할 거요. 쟤를 묶었단 말이요. 그 연긴가 하는 사람이 입은 청테이프로 붙이고 칼도 꺼내슈. 나중에 보니까 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제가 영사기가 있는 구석에 몰아놓고 쳐다보면 죽인다고 하슈. 제가 고개를 숙이고 있고 나더러 옷을 벗으라고 해서 지가 달리 어떻게 할 수는 없는디 무섭고 겁나고 옷을 벗으라고 하다가 그러니까 왜 말을 허다가 마는겨. 그만 오줌을 싸슈. 사실은 하춘하쇼 보려고 배틀을 끝나자마자 화장실도 안 가고 참고 달렸거든요. 그런데 겁나니까 그만 어릴 적에 겁나면 오줌 싸고 그랬슈. 하여튼 지가 그러자 연기할배란 이가 에이 들어온 년 하더니 빤스를 빼앗아 확 집어 던지더라니까요. 지가 언뜻 보니까 영사기 2대가 있잖요. 제가 있는디 말고 반대의 구석으로 쳐박더니 침을 뱉더니 확 문을 열고 나가더라고요.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얼른 문을 안으로 잠그려는디 밖에서 사람들이 모두 일어서서 소리 지르고 하춘아 노래는 쨍쨍하게 들리고 정말 소리 질러도 아무도 듣지 못했다니까요. 무서워서 정말 무서워서 덜덜덜 겨우 제 묶은 거 풀어주고 테이프 떼고 영사실 문을 열고 막 달려서 도망쳤단 말이요. 빤스도 그냥 두고 왔다니까요. 아유 얼마나 창피한지. 아유 지 말이 안 믿겨져요? 진짜요. 경찰관은 같은 말을 이미 여러 차례 들은 모양이다. 나는 식조공장의 아가씨 말이 사실이라 믿는다. 동물들이 자신의 영역을 포시할 때만 오줌을 싸는 것이 아니다. 개들은 주인에게 강요당한 명령에 복종할 때 욕을 먹거나 학대를 당할 때도 배뇨를 한다. 쥐들도 두려움이나 공포에 당하며 오줌을 지린다. 나는 놈들이 을에 팽팽한 긴장 후에 사방에 흘려놓은 흔적에 절레절레 고래를 저은 기억이 있다. 오줌 명백한 공포와 긴장의 증거다. 알았다고. 누가 안 믿는다고 했다고? 믿으니께 시방 조사 나온 거요. 근데 연기할배가 누구유? 저 영사주임 말고 잠깐만 여기서 보슈. 아가씨 이 사람은 아니지? 그려 아니라고였어. 저분도 아니요. 그럼 이분도 아니요. 저기 형사님 지가 나설 일은 아닌데요. 연기할배는 2해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지가 간판실에 그분 사진이 있으니까 가져올게요. 조금 기다리셔요. 나는 간판실 캐비넷에 넣어둔 연기할배의 사진을 꺼내왔다. 이 사진이 연기할배인데 맞아요? 2 아가씨들은 눈을 깜빡거리다 고개를 끄덕인다. 이 양반이 맞다고? 그렇다니까요. 내가 이 2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참. 이 양반이 2해 전에 죽어 초상 치렀다니까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요. 비슷하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럼 영사실에 그 빤스가 있나 보면 알 거잖아요. 청소 안 했다면서요. 그럽시다. 영사실로 가십시다. 사람들이 영사실로 우르르 들어갔다. 영사실은 깨끗했다. 아가씨들이 던지는 것을 봤다는 자리에는 팬티는커녕 오줌 자국도 없었다. 경찰관이 아가씨들 데리고 돌아갔다. 극장 사람들은 별일이라며 미지려 했지만 모두 찝찝하게 여겨 무두구도 영사실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영사 주임만 어쩔 수 없이 들락거리며 극장 그만두겠다는 말만 늘어놓는다. 슬그머니 구두 패거리들에게 영사실에서 뭐 들고 나온 거 없냐고 물었더니 녀석들은 낄낄대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사흘이 지났다. 극장 청소가 끝나고 매표실에 습등을 놓고 나오는데 전화가 울린다.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영업부장 전화는 아닌지 이 시간에 웬일인가 하고 전화를 받았다. 아유 아주 지랄 셋쌌더만. 네가 하추나요? 야 인마 니네 극장 연기할배 돌아다닌다고 하더라. 소문 다 났어. 여자애들 2이나 잡아먹으려고 했다며? 조심히여라. 내 말 허투루 들지 말라고 했지. 새끼야 너만 알고 있어라. 너 혹시 정 사장님 아냐? 니깟 놈이 어찌게 알아. 그려 그건 몰라도 되는데 그 정 사장님하고 극장
그 정 사장님께서 극장을 산다고 하더라. 그럼 나중에 내가 지배인이 될 거라고. 알고 있어라 짜샤. 아유 등신 지랄을 떨어요. 봉배다. 뽕배 그놈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